안녕하세요. 동탄 박사입니다. 정부에서 시장 규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이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단계입니다. 먼저 청약 조건부터가 변경되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1년만 지나도 청약할 수 있었고 재당첨 제한도 없었습니다. 세대원, 세대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했고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고 필히 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4월 17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지역은 7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조정지역 내에서도 분양가 상한지 지역이라면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물론 2020년 4월 17일 이전에 분양받았던 이력이 있었다면 평형에 따라 그리고 당첨된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으로 분양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5년이고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에 당첨되었다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3년입니다.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라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재당첨 제한 기간은 3년, 85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어도 전매 기간이 길어지죠.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정지역의 경우 공사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3년 넘는 시점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가 상한지 지역이라면 주변 시세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도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되게 됩니다. 청약 당첨되어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도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중도금 60% 중 40%만 대출이 실행되니 입주 전까지 분양가의 20% 정도 자금이 더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 100% 적용되고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가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이 되면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이고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에 청약하실 분들 중 가점이 낮은 분은 청약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 부분입니다. 먼저 양도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의 경우를 보면 비규제 지역일 때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55%가 세금이었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4%가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일반 세율은 양도 차익에 따라 6%에서 42%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 인적공제를 무시하고 양도차익이 1억이라고 하면 1년 미만일 때 팔면 세금이 5,500만 원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세금이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 세율 적용되면 대략 세금이 2,200만 원이 됩니다. 세금이 꽤 많이 줄죠? 그러나 조정지역 이상 규제지역이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율이 55% 적용됩니다. 물론 조정지역 이상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변경되었으니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드렸듯이 조정지역 내 당첨되고 공사기간이 만약 40개월이면 3년이 넘어가잖아요.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조정지역 이상 규제지역이 되면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 투자 메릿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분양권이 아닌 등기친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자일 때 등기친 주택은 1년 미만 보유 시 세율이 44%이고 1년 이상이 되면 양도 차익에 따라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보유하고 있으면 비규제 지역에 9억 이하일 때 양도세 비과세로 세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 지역이 되면 실거주 요건 2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유뿐만 아니라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실거주는 세대 전체가 실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주택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2주택자가 한 개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중과하게 됩니다. 즉 2주택자가 한 개 주택 매도할 때는 양도세율이 10% 더해지게 되고 3주택자가 한 개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율이 20%가 더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양도차익이 생겼습니다.
1주택자가 2년 이상 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로 한정지어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는 일반 세율이 적용돼서 약 2,200만 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2주택자라면 10% 양도세 중과가 되어서 3,200만 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20% 중과돼서 세금만 약 4,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양도 차익이 1억이 아니라 더 많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만약 1주택에 1분양권 보유하고 있어도 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1주택에 2년 거주했음에도 분양권으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규제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보유세도 세 부담 상한선이 상향되게 됩니다. 2주택 세대 이상부터는 300%가 적용되니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출입니다. 우선 대출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즉 LTV가 무주택일 경우는 70%까지 가능했습니다. 1주택이었다면 10% 차감하여서 LTV가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이 되면 무주택 세대일 때 9억 이하는 LTV 5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만 적용되게 됩니다. 이것도 만약 1주택 세대라면 마찬가지로 10% 차감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지역보다 10%더 차감하여서 9억 이하에 대해서는 LTV 40%, 9억 초과는 LTV 20%가 적용되고 여기에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할 부분은 조정지역은 15억이 초과여도 대출은 되지만 투기과열지역부터는 15억 초과부터는 전면 대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12억 주택을 매수할 때 비규제 지역이라면 LTV 70%를 적용해서 8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조정지역이 되면 9억 이하까지는 LTV 50% 적용돼서 4억 5천만 원이고 9억 초과분은 3억에 대해서 LTV 30% 적용해서 9천만 원이니 이를 더하면 총 5억 4천만 원이 대출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되었다면 9억의 40%인 3억 6천과 9억 초과분인 3억의 20%인 6천만 원을 더해서 4억 2천만 원만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규제 지역이 됨에 따라 대출 레버리지 효과가 줄어들고 현금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DTI, 즉 총 부채 상환 비율까지 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2주택자 이상은 규제 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전혀 실행이 안 되고 1주택 세대도 기존 주택을 통상 1년 안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시켜 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정지역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조정지역도 많은 은행에서 1년 안에 매도를 해야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내부적으로 더 강화된 규정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또한 규제지역은 무주택 세대가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1주택 세대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과 더불어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추가로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제한 대상에 추가돼서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매 단계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이 조정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중도금 대출 60%중 50%만 중도금 대출 승계가 되고 나머지 10%는 잔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분양권 매수 시 우리는 통상 분양가의 10% 계약금과 그리고 프리미엄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 금액이 필요한데 추가로 분양가의 10%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가 되었다면 20% 잔압하셔야 됩니다. 매도할 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강화됩니다. 조정지역이 되면 신규 취득 아파트는 등기 후 1년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되고 기존 주택은 1년 내에 파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과 혼동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지역과 비규제 지역 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기존 주택 3년 안에 매도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규제 지역은 3년인데 반해 규제 지역이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매우 타이트하게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의 경우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매입 시 제출해야 되지만 규제 지역은 이제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더불어 상세 증빙 서류도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있어서도 준공공임대, 즉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되고 양도세 중과까지 됩니다. 또한 규제지역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에 있어서 내년부터 설립된 조합의 경우 실거주 2년을 반드시 해야 분양권이 나오니 혹시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매입하실 분은 이미 조합이 설립된 단지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많습니다. 다만 실거주 수요라면 대출이 조금 적게 나오지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투자 수요 감소로 인해 호가가 오버슈팅 되지 않을 거라 매수하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투기과열 지구는 15억 초과에 대해서 대출이 전혀 안 되고 서울도 핵심 지역 개발은 토지거래 허가지까지 지정하니 초고가 주택은 시세가 주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는 곳과 투기가열지역 내 신축은 시장을 관망하다가 다시 강보합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급 계획은 있으나 서울 안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경기도도 3기 신도시나 택지 개발 추가 개발돼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공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규제 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동탄 박사였습니다.